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이곳 15층에 사는 의뢰인 이경옥 씨. 그녀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견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루에 반기가 넘는 청심환을 복용하고 있다. 심장이 뛰어갖고 제가 죽을 것 같아갖고 약을 먹어야 돼요. 반개. 저는 약 먹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개를 먹고 밖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집이 공포의 대상이에요. 집이. 과연 그녀를 이토록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의뢰인의 고통이 시작된 것은 98년 5월 16층에 상대방이 이사 오면서부터. 평소 여유로운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온 의뢰인 이경옥 씨. 그러나 그날 이후 그녀의 평화로운 시간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온갖 소음들은 천장을 온통 뒤흔드는 듯했고, 여러 번 위층에 올라가 조용히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지만 상대방은 전혀 나아지는 법이 없었다. 몇십 번 이야기를 해도 개선은 전혀 안 보였어요. 오히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아왔거든요. 근데 더 이상은 진짜 못 참겠어요. 뛴다는 건 정말 끔찍할 정도로 힘드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 안 뛰었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정신적인 보상을 정말 좀 받고 싶습니다. 더 이상은 위층의 소음을 참을 수 없다. 그동안의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사건 일인 이경옥 씨. 한편 위층에 사는 상대방 이정아 씨는 의뢰인의 잦은 소음 신고 때문에 이사갈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데, 저는 아이들을 기르는 엄마로서 항상 조심을 하고 살았는데도 뭐 시간과 뭐 그런 거 관계없이 항상 올라오시고 뭐 저희 생활은 생각도 안 하시고 올라오시니까 피해자라면 제가 오히려 피해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사를 요구한다면 이사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사 비용을 저에게 주세요. 지나치게 예민한 의뢰인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내가 이사를 갈 테니 이사 비용을 지급하라는 사건 상대방 이정아 씨. TV 생활법정 두 번째,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사건. 네, 먼저 의뢰인 청구 취지가 무엇이지요?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사 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사 오고 난 이후부터 이 상대방의 두 아들이 밤낮 없이 뛰는 바람에 심장이 떨리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이제 무서울 정도가 됐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수차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부탁을 했지만 이 상대방 집에서 나는 소음은 줄어들질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요즘 이 약을 먹지 않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방음 대책과 함께 그동안 복용한 약품 구입비 16만 5천 원, 또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72만 원을 합한 88만 5천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상대방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세요? 이웃 간에 살다 보면 적지 않은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피치 못할 사정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대방의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 소음이 그렇게 심하다고까지는 생각할 수가 없고요.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처음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했고요. 또 전기 청소기 같은 것도 쓰지 않고 또 걸레질을 하면서 나름대로 소음을 줄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너무 신경이 예민하신 나머지 오히려 우리 상대방에게 자주 찾아오셔서 큰 소리를 치시고, 아이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의뢰인을 보면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걸어 다닐 때도 4살 박이 아기가 까치발을 띄고 걸어 다닐 정도의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웃으로 살기도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요. 오히려 상대방은 이사를 가고자 하고요.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해 주십시오. 이사 비용 60만 원을 반심으로 청구하는 바입니다. 의뢰인이 그 상대방에게 이사 가라고 요구했어요? 저는 이사 가라고 그렇게 요구는 하지는 않았고, 다만 뛰는 걸 뛰다가 쾅 그거를 저는 주의해달라고, 뛰지 마라 소리도 주의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지, 이사 가라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제를 좀 해달라 그랬지. 의뢰인 혼자 사세요? 가족들 사세요? 가족이 있습니다. 누구? 남편요. 둘이만 사세요? 예. 아기는 없어요? 예. 그 상대방 쪽은 아드님이 두 분이 계시죠? 예, 제가 이사 올 때는 우리 큰애가 14개월이었고요.
그리고 2000년도 8월 1일 날 우리 둘째가 이제 지금 사는 아파트에서 낳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 1학년 아들과 그 둘째 아들은 이제 4살, 그 만으로는 3살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근데 어린 몇 시에 시끄럽게 괴롭힌다고요? 시간이 제약이 없어. 낮에도 뛸 때도 있고 예. 밤에도 뛸 때도 있고. 애들이 예. 보통 9시 이후면 자잖아요. 자는데요. 10시 이후에 뛸 때도 많았고 낮에도 뛸 때도 많았고. 자, 상대방이 애들 때문에 시끄럽다고 하는데 야맹성이 있나요? 저요? 그러니까 밤중 10시 이후에 애들이 근데- 깨어나서 떠들고 그러나요? 그런 일은 그런 상상도 일은 할 수도 전혀 없고요. 없어요. 예. 어린 애들 그렇게 한밤중에도 시끄러워요. 아니요. 한밤중에도 시끄럽습니다. 그 전에 살던 분들은 애 없었어요. 딸만 둘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하나 있었던 것 같고 3, 4학년짜리 딸만 둘이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견디기 힘들지 않았었죠? 전혀 뭐 우에 가서 싫은 소리 할 필요도 없고 의뢰인 남편은 그러면 그러한 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제는 집에 들어오기 싫대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뛰니까 가서 시정이 안 되고 우리 아저씨도 몇 번 올라가고 관리실에도 가봐고. 자, 그럼 낮에도 아이들이 그렇게 뛰는 소리가 들리는가요? 당연하죠. 그러나 지금 의뢰인은 너무 예민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니요, 예민한 게 아닙니다.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12시에서 1시쯤에 오고 2시에 학원을 가서 5시에 들어옵니다. 그럼 그 애기만 뛰는 게 앞집 애기도 오고 이제 친구들 조금 있잖아요. 그 애기들 한꺼번에 저는 어쩌다 여럿이 와서 뛰니까 놀면은 저는 시끄러웠다. 이 집이 그 한번 말이에요. 이렇게 평상시에 상대방 오시면 그 아시겠죠? 이웃 왜 애들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불러드려요? 아니에요. 저는 진실만을 밝히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제가 이웃 애들하고 노는 거는 주로 위층하고 이제 제가 16층이니까 17층 애기하고 그 애도 이제 돌 지나고 14개월이거든요. 그리고 앞집에 애가 우리 이제 작은 애하고 같은 또래거든요. 앞집에서도 또 우리가 아래층하고의 소음을 어느 정도인지 알기 때문에 어떤 관계인지 알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되도록이면 애들이 머무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아기가 없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새내기가 내 마음을 너무 모르는 내가 이렇게 공포의 대상이니까 저희 의뢰인이 얼마나 심각하게 그 상대방 소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지 주변인들의 증언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 영상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집에 애도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게 시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시정이 안 되고 내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뛰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런 태도를 보이더래요. 그 우리 집 시끄러워서 막 괴로워하던데 막 이사 가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 하더라고요. 전에는 단란했던 의뢰인 부부. 그러나 위층의 소음 때문에 예전과는 달라진 부인이 남편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2, 3년 전부터 뭐 좀 계속 위에서 하니까 온다는 소리도 놀래고 뭐 위에서 약간 쿵거리면 놀래가지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지금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음 때문에 집에 들어오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편안하게 쉬어야 할 집에 들어오면 또 어떤 소음이 들릴지 정말 무서워서 집에 마음 놓고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상대방의 그 집에서는 저는 그거를 확인시켜주고 러닝머신 싶은 같은 겁니다. 걸 쓰나요? 아니에요. 아니면 뭐 아이들이 뭐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걸 타나요? 제 아이는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또 제 집에는 그런 물건도 없거든요. 그 같은 아파트 내에 다른 집들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유독 이 두 집에서의 문제인데요. 과연 그렇다면 이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생활하기가 어려운 건지 그런 것들을 소음도 측정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증거 영상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소음 전문가와 함께 의뢰인의 집을 방문해 소음 수치를 측정해봤습니다.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집안의 모든 창문을 닫고 의뢰인의 귀 높이에 맞춰 소음 측정기를 설치한 후 의뢰인의 집이 평상시 소음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거실과 부엌, 욕실, 침실 등의 소음 수치를 측정했는데요. 소음치가 전반적으로 38에서 40데시벨 정도의 소음치를 나타냈는데 이 정도 소음치는 아주 조용한 소음치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위층에서 소음이 발생될 때 아래층의 소음 수치를 알아봤습니다. 아이들이 뛸 때는 46.3데시벨, 의뢰인이 고통을 호소했던 진공청소기의 소음은 46.9데시벨로 측정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소음이라 할 수 있는 문 닫을 때 나는 소음은 46.7데시벨이었고요. 욕조에 물이 떨어지는 소음은 46.2데시벨로 나타났습니다.
예, 뭐 상황에 따른 측정 결과 소음치가 순간 최대 소음치가 50dB를 초과하는 일은 없었으므로 소음으로 인한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할 정도의 소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소음이란 것이 주관적일 수는 있겠죠. 판례는 2000년 12월 12일 단 한 건의 판례가 있을 뿐인데요. 그때의 주거 지역의 소음들은 주간에는 55dB, 야간에는 45dB 미만일 때 정운하고 평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야간에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35dB 미만의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상대방 집에서 일으키는 소음이 아래층에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향수라고 해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향수를 뿌리고 와서 이 향수 냄새 좋지, 냄새 좋지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의뢰인이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다면은 상대방은 좀 그 점을 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조심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뢰인의 바람인 것입니다. 소음은 주관적이긴 하지만서도요. 그 아파트에 생활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소음들은 서로가 참고 견뎌내야 됩니다. 어쨌거나 의뢰인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민법 제217조 1항에서는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층간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한 증거 영상 자료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담당 기관을 찾아서 위층에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1년 동안 130여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건축물 차암 구조로 인한 기준은 근본에 법 개정으로 마련이 되었지만은 그 외 생활소음으로 인한 층간소음은 아직 기준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아래층에 계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참아야 할 부분이 있고 위층에 계시는 분들은 거실 바닥에 카페트를 깐대거나 공매트를 깔거나 또는 아이들에게 슬리퍼를 신도록 해서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향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의 그 수많은 요구에 대해서 과연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카페트 한 장 깔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되묻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예, 카페트도 깔아봤고요. 카페트를 깔았는데 또 아이가 알레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네, 작은 애가 아토피 피부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면 카페트를 지금 뭐 한 번씩 깔고 요즘에는 거의 또 뭐 한 번씩 접었다가 폈다가 하는 상태거든요. 우리 상대방은 나름대로 의뢰인을 배려해서 이걸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노력한 것, 또 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그러한 것들에 관한 것들을 증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증거 영상을 요청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때문에 집에서 모임을 갖는 것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친구들 모임이 한 번씩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다른 집은 집에서 해도 이 집만큼은 식당에서 하고 이제 이 집에 모여가 술을 한잔 해야 되는데 못하고 다른 집으로 가서 이제 이 집이 해야 될 집이지만은 아래층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이 집에서 자꾸 가니까 다른 집 가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오빠 집의 행사를 친정일 행사를 오빠 집에서 못하고 딸인 저희 집에서 거의 다 했거든요. 그렇게 저도 뭐 며느리 시댁일도 저희 집에서 다 하고 친정일까지 저희 집에서 다 했으니까 저도 뭐 이 아래층 때문에 피해가 좀 많죠. 상대방 이정아 씨의 아이들은 또래들에 비해 무척 조용한 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큰 소리를 내지 않도록 늘 주의를 주고 있는데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조심조심 까치발로 다닐 정도입니다. 무섭고 우리 집에 와서 소리 크게 지르니까 무서워요. 예,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아이들 나름대로 조심을 하고 있고 모임 같은 것도 집에서 되도록이면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의뢰인은 너무 지나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 상대방 이정아 씨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대방도 나름대로 그 자기 집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도 있고요. 나름대로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인권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의뢰인은 그동안에 이런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장이 떨려서
심장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느끼고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정신과 의사의 증언을 증거 영상으로 요청합니다. 대구의 한 정신병원입니다. 우리는 의뢰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를 만나 면담을 실시한 후 결과를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이 소음의 강도라는 게 우리가 법적으로는 어떤 데시벨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만 대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듯이 객관적으로 말고 대개는 주관적인 게 우리 마음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데시벨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이분이 실제로 그 소음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요. 거기에 민감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분이 힘들어하는 소음에 반복 노출되거나 그게 계속될 시에는 이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요. 지금 현재보다 더 높은 단계의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질 수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저희 의뢰인은 지금 소음으로 인해서 심각한 정신적인 치료가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은 약 12개월 정도 2주에 한 번씩 치료를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요. 한 번 치료할 때 치료비가 한 3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 치료비 모두를 계산하면 72만 원. 저희는 이 72만 원을 정신적인 위자료로 요청합니다. 심리적으로 그 소음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생활 소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모든 것까지 그리고 정신과적인 것까지 우리가 다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은 너무 좀 억울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아이들의 그 위축됨 그리고 준우 아이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생활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사까지 생각할 정도의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는 층간소음의 책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 한 분을 감정 증인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의뢰인 측의 감정 증인 아파트 주거문화 개선 시민운동본부의 사무국장입니다. 차성곤 씨 모시겠습니다. 차성곤 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파트 주거문화 개선 시민운동본부에서 아파트 소음에 대해서 피해 상담하고 그다음에 중재 같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층간 소음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본부에서 조사한 바로는 한 450만 가구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가 피해를 지금 호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450만 가구 아파트 주민 중에 3분의 2. 예. 그렇다면 이 층간 소음을 호소하는 분들이 특별히 예민해서 이런 소음을 호소하나요? 아니 그걸 자꾸 예민하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그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은 정당한 겁니다. 아파트 위에서 소음을 내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됩니까? 지금 사건처럼 2년, 3년 넘어간 사건하고 저희들이 좀 다르게 어떤 중재를 하고 있는데요. 2, 3개월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서로 간에 대화입니다. 아래 위층 간에.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대화를 하면서 아래층에서 어떤 애들이 그 쿵쿵 뛸 때 그 장소만의 어떤 차음제라든가 이런 걸 좀 깔아두려면은 위층에서 그걸 받아줘가지고 둘이 돈을 그게 얼마 하지도 않아요. 그걸 깔아주면은 아래층에서도 위층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는구나. 나도 그럼 좀 참아야지 이런 게 지금 대화의 선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전혀 그게 위층에서는 그게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층간 소음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네. 이상입니다. 네, 상대방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2, 3개월 정도의 문제는 대화로 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렇게 한 2, 3년 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것도 역시 대화가 가장 중요한데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봤자 아래 위층 스카이의 중간적 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래층 입장을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층에서도 항의가 들어가면 관리소장에서는 그냥 손을 떼버려요. 그냥 둘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어렵죠. 지금 항의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위층 사람은 그냥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조심하면 돼. 충분하게 자기가. 근데 아래층 사람은 이게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여기서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분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두 의뢰인과 상대방의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이 해결 안 되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중재를 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아래 위층 간에 서로 대화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쪽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거나 안 그러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면은 그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지금.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내려가서 좋습니다. 변론을 종결하고자 하거든요. 의뢰인과 상대방 하시고 싶은 말씀 해보세요. 저는 제가 지금 고통받는 거는 소리 때문에 고통받는 건 아니거든요. 소리는 누구든지 날 수가 있습니다. 충격으로 인해서 콩콩콩 이런 소리는 너무 견디기 힘들거든요. 제가 올라갈 때에는 참다가 안 돼서 올라가는 거지 금방 뛴다 해서 올라간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리고 내가 새댁이한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내 집에 와서 커피 한 잔 먹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언니 손도 한번 잡아먹고 또 새댁이 손도 한번 잡아먹고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진 않아. 서로 고통을 알면 조금 자제가 될 수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 애는 9시, 10시 전에는 둘이 분명히 재웁니다. 사실 우리 집 하는 거는 제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내가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 변호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최종 변론하시고 상대방 이어서 하세요. 저희 의뢰인이 사는 집도 정말 편안하고 조용하게 살 권리가 있는 의뢰인만의 집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지금 집에 들어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심한 소음 스트레스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 동안이나 계속된 소음 때문에 저희 의뢰인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급기야는 청심환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웃으로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괴롭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은 운동장에서 놀이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소파에서 크게 뛰어내리지 않아도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뢰인은 이 소음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방음 대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소음으로 인해서 복용했던 약품 구입비 16만 5천 원과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72만 원을 합한 88만 5천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상대방 변호인 최종 변론 해보세요. 지금 우리 상대방은 아이들의 기를 키우기 위해서 뛰어놀게 하지도 않았고요. 또 적극적으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위축되더라도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4살짜리조차 까치발을 뛰고 걸어다닐 정도로 아이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만 3살짜리 아이의 소음이 과연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순수한 동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상대방의 입장도 좀 배려를 해주시고요. 우리나라 450만 가구의 300만 가구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서로 양보하고 이웃 간에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웃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좀 생각해 준다면 이 문제는 조금 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너무 예민한 나머지 상대방의 삶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어서 이사를 가고자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사를 가는 데 드는 비용 60만 원을 반심으로 청구하는 바입니다. 의뢰인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내려질 판결을 지켜보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분쟁. 그 해결을 위해 TV 생활법정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 방청객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37%,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63%였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들 중에서도 상대방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럼 과연 황산성 재판장은 어떠한 판결을 내릴까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 근거 기준치에 불과할 따름이지 구체적인 그 규제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근거 기준치에 의하더라도 주간에 55데시벨이고 야간에 45데시벨인데 그 아파트에서 구체적으로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38에서 46 정도 주간에도 그렇고 진공 소재기를 해도 그렇고 야간에는 더 낮아지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손해배상을 하라는 청구는 기각할 수밖에 없고요.
또 반심으로 상대방이 이사 비용을 내놔라 하는데 의뢰인에게 물어보니까 한 번도 이사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요구할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쌍방이 오늘 다 기각되는 사안입니다. 판결이 끝난 후 위층의 상대방이 먼저 아래층의 의뢰인을 찾았습니다. 나도 충분히 주의하고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저도 주의를 할 테니까 그 너무 예민하게 있잖아요. 그거 진짜 언니 마음에 병만 삼는 거잖아요. 조금만 상대방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그자? 그래 뭐 지금부터라도 뭐 조금씩 뭐 양보는 못하는 뭐 할 수 없겠지만 조금씩 주의하면서 살자. 언니보다 세상도 덜 살고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환한 미소로 다짐한 두 분의 그 약속 언제까지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